두 분 모셨는데요. 오늘은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최재우 전 대통령실 행정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유행열 전 청와대 선임 행정관 두 분을 모셨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두 분이 일단 또 지역구도 다르고 우리 최재우 전 행정관께서는 특히 이제 제천단양 쪽 이제 지역구로 계시기 때문에 오늘 거의 처음 뵀을 것 같은데요. 예, 자꾸 잘생긴 사람이랑 토론 붙이지 말아주세요. 지난번에 누구랑 붙으셨길래 이런 말씀하실까요? 기억이. 저기 김원일 교수. 예. 그분도 아주 키도 크고 잘생겼잖아요. 김 교수님도 아주 저기 헌칠하시고. 예. 그러고 보니까 최재우 행정관님도 키 헌칠하시고 잘생긴 분. 저기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유행열 저기 행정관님도 잘생기셔서 제가 네. 훈남들끼리 붙여드리는 겁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좀 과찬이십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최재우 행정관님 오랜만에 오셨어요, 그죠? 네네네. 한 10월 초에 한번 왔다가 10월 초에 오셨었나요? 10월 초에 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달로 따지면 굳이 그죠? 그렇죠. 예. 그렇게 오랜만은 아니군요. 근데 네네. 굉장히 오랜만에 뵌 느낌인데. 네. 뭐 잘 지내셨습니까? 예, 바쁘게 잘 지냈습니다. 예. 뭐 자세한 근황은 이따 조금 뒤에 네네네. 다시 한번 묻도록 하고요. 유행열 전 행정관께서도 오늘 자주 뵌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날짜를 보니까 한 2달 정도 만에 오셨어요. 글쎄 말이에요. 제가 나오면은 청취율이 떨어집니까? 왜 자주 안 불러주세요? 오신다는 분들이 많아서 모시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오랜만에 보셨습니다. 아니 그래도 우리 저기 허심탄회에는 제가 좀 제일 재미나게 하지 않습니까? 아유, 저희 뭐 소중한 게스트 중에 한 분이시죠. 그럼 사실은. 자주 불러주십시오. 예. 나온 김에 두 분 근황도 이제 물어볼 텐데 뭐 우리 선배인 유행열 전 선임 행정관께 좀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또 그동안에 뭐 지역에서는 예, 좀 다니셨는지요? 저는 요새 그 김장을 하도 많이 담그고 다녀서요. 김치 공장을 차려도 될 만큼 실력이 올라갔습니다. 야, 제가 왜 웃냐면요. 네. 데자뷰 같아서요. 지난주에 예. 지난주에 그 김수민 저기 청원 당협위원장이 오셔갖고 근황 물어봤을 때 제일 첫 마디가 저 요즘 김장 너무 많이 하고 있어서요. 똑같으시네요 지금. 아니 그 김장 봉사하는 데서 자주 네. 만납니다. 여야 가리지 않고 자들 만나시죠. 예,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김수민 전 의원께서도 아주 뭐 꾀부리지 않고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농담 삼아서 둘이 우리 김치 공장이나 차리자고. 아니 청원구가 네. 저희 이제 충북 통틀어서 제일 지금 핫플이잖아요. 핫플레이스잖아요. 네,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뭐 민주당만 해도 현역 이신 또 변 의원까지 포함하면 뭐 일단 5분 뛰고 네. 계시고 국민의힘도 한 지금 거기도 제가 5분이에요. 5명인가요? 예. 4분, 5분. 하여튼 대략 하여튼 10명 이렇게 생각합니다. 10명이 지금 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그 청원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역 행사들이 다 이제 두루두루 같이 이제 스케줄이 있으니까 다 같이 이제 얼굴 보시면서 끝나면 여야 그냥 다 같이 티타임하고 그러신다면서요. 뭐 이제 끝나고 나서 같이 후보들끼리 사진도 찍고 커피 한잔 하러 갑시다 하고 커피 한 잔 가서 하고 예.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후보가 많으니까 좋은 게 뭐냐면 예. 그 동네에서 일꾼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예, 김치 봉사하겠다라고 하면 적어도 최소한 5명에서 한 8명 정도는 모이는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러면 그 정도 일꾼이 공짜로 확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동네에서는 아주 좋아합니다. 아니 진짜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우리 지역 위에서 일을 하겠다고 오시는 분들 이렇게 와서 많이들 얼굴 비춰주시고 자꾸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역에 뭔가 이렇게 으쌰으쌰 분위기도 좀 되고. 네, 많이 좋아하시고 예. 그리고 분위기가 굉장히 좀 밝아진 것 같아요. 예, 이제 동네 분들만 모여서 하시다가 네네.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막 나타나서 막 시끄럽게 떠들고 열심히 또 일하는 모습 보여주니까 예.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그 티타임 여야 같이 할 때는 무슨 얘기들 하세요? 그러니까 다들 솔직한 얘기들 하더라고요. 거기서는 뭐 오히려 하는데 또. 힘들더라. 예. 뭐 사무실 얻느라고 혼났다. 뭐 이런 얘기들 다 그냥 속을 터놓고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예. 이런 얘기 들으면 최재우 행정관님은 좀 부러우실 수도
있을까요? 어떠세요? 아유, 전혀 안 부럽습니까? 전 부럽습니다. 부러우세요? 저는 사실 출마 여부를 최근까지 고민하다가 네. 뭐 최근에 이제 출마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 정부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게 가장 도움이 될까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그래도 원활한 국정 수행을 보좌하기 위해서는 뭐 의원이 돼서 잘 보좌하는 게 좋겠다라는 네네.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이제 결심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저는 그 인제 뭐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실 준비하고 있고요. 예, 예. 지역 활동은 전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활동 많이 하신 분들 보면 굉장히 부럽습니다. 아니 이제 뛰어 들어가서 이제 더 네. 그 동안은 이제 뭐 서울에서 또 중앙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느라 그랬다면 이제는 진짜로 와서 그 뭐 접촉을 많이 하셔야 될 텐데 네. 뭐 각오가 좀 당연히 돼 있으시죠. 각오는 돼 있으실 것 같고. 예, 각오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초부터는 이제 아예 제천에서 상주를 하면서 예. 정말 시민 여러분들을 갖다가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많이 최대한 많이 만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점이 혹시 일단 바로 그냥 여쭤보면 이제 지역에서 있는 또 제천 단양 우리가 또 북부권 제일 북부권에 있는 분 지금 그 지역구잖아요. 사실 오늘 저희가 어렵게 모셔서 참 감사드리는데 그 이제 선거 때 돼서 이렇게 와서 지역에 와서 뭐 하고 그 전에 이미 상대 후보는 같은 당내 상대 후보는 이미 지금 현역 의원이시기도 하고 네네. 거기서 오랫동안 또 뭐 제천 시장도 하시고 오랫동안 그걸 다지셨잖아요. 네. 힘에 붙이지 않으시겠어요?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천 단양이 아무래도 좀 낙후된 지역이다 보니까 네. 그 새로운 인물을 갈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유권자들 분들한테.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다가갈 수 있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제천 단양이 사실은 조금 지역 주민들이 제가 이제 몇 분 만나지는 않았지만 그 상실감과 소외감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원주는 혁신도시, 뭐 충주는 기업도시 이렇게 하는데 제천은 오히려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인구 감소 도시라고 해서 인구 소멸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 도시로 분류돼 있을 정도로 예. 충북 내에서 제천이 굉장히 소외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제 지역 정치인이 아니라 좀 이제 중앙에서 힘을 쓸 수 있는 정치인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지역에 내려가면 예. 중앙에서 힘쓸 수 있는 젊은 일꾼이다 이런 점을 좀 많이 강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지금 여기 자리에 없기 때문에 그냥 나름대로의 반론처럼 엄태영 의원이 만약에 아까 뭐 변화 혁신 뭐 그런 얘기를 하셨으니까 나도 이제 초선이고 네. 오히려 경험은 더 많으면서 초선이기 때문에 그런 변화를 더 잘 원활히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이제 포인트를 잡고 나온다면 거기에 뭐라고 같이 대응을 하시겠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드리기 좀 어려운데 예. 사실은 조금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초선이시고 4년 동안 하셨지만 조금 그러니까 지역 정치의 한계라는 게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앙 정치에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앞에 계신 뭐 유행열 후보님 같은 경우에도 뭐 청와대 계셨고 네네. 저도 대통령실에 있어봤지만 이게 대통령실이나 청와대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 중앙 부처가 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압니다. 그리고 핵심이 어디라는 것도 알고 있고 어떤 일을 갖다 해결하려면 어느 부서의 어떤 역할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런 일을 경험해 보지 않으신 분들은 그걸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국회의원 분들도 모르시는 경우가 거의 다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 중앙 정치에서 조금 더 힘을 쓸 수 있고 그런 네네. 절차를 아는 제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물론 엄태영 의원님 굉장히 훌륭하신 예, 예. 분입니다. 네. 이런 지금 본 이 점에는 글쎄요 뭐 선배 청와대 선임 행정관이니까 동의가 되세요. 왜 그러냐면 예. 우리나라가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대통령 중심으로 국정이 움직여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근무했던 데가 이제 청와대라고 했으니까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가장 이제 컨트롤 타워의 기능을 이제 최종적으로 갖고 있는 곳이 결국 청와대일 수밖에 없고 대통령실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다 보면 수시로 현안 문제를 가지고 차관님 잠깐 좀 티타임 하시죠 하고 또 만나서 얘기도 나누고 조정하고 이게 가능한 곳이 청와대 아니면 불가능하죠. 그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
최지우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 경험이 이제 의정 활동에 또 굉장히 플러스가 된다는 점에는 이제 같이 예, 있고 공감을- 없고가 예. 저는 큰 차이다. 그게 이제 사실은 유행열 전 선행정관 측면에서도 마찬가지 경쟁력이시겠군요. 그렇죠? 그럼요. 예. 예, 이거는 어떤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국가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뭐 청원구 얘기 다시 조금 돌아가면 청원구 아까 이제 여야 뭐 분위기 좋게 후보들이 많아서 이제 그 지역의 어떤 활력적인 요소는 된다고 하지만 이제 민주당으로 봤을 때 여전히 이제 큰 싸움이 이제 중요한 어떤 그죠 경선 같은 것들이 이제 펼쳐질 텐데 어떻게 보세요? 5명의 민주당 내 후보들이 다 끝까지 완주를 하리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저희 당은 이제 룰에 의해서 예. 경선을 하게 돼 있고 이제 경선을 2인에서 3인 경선을 시켜요. 예. 예, 이제 후보로 등록한 사람들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검증해서 그리고 1차 컷오프가 있다는 예, 얘기죠. 이제 여론조사도 하고 예. 또 시대 정신도 반영하고 이렇게 해서 2인 내지 3인 경선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떤 분이 컷오프 될는지는 뭐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이제 선관위가 꾸려지고 나면 선관위에서 해야 될 업무일 텐데요. 그래서 이제 그 선관위에서 경선 구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밖에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민주당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이제 친명 비명의 갈등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지역 그 구 하나하나에서도 사실은 다 나름대로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왜냐하면 이제 이 5분의 후보에 대해서도 이제 외부에서는 친명 비명으로 이제 나눠서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뭐 이른바 친명이 아니라면 굉장히 불리하다고만 생각을 하시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방안들 혹은 뭐 네. 비명계 신당이 차려진다든지 그럴 경우에 또 어떤 부분에 대처 방안들이 있겠다라고 염두에 두고 계시는지요? 네, 우선 뭐 저는 비명신당은 현실적이지 않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제 몇 분 의원들께서도 이제 개인적 사정에 의해서 다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뭐 한둘 계실 수는 있지만 네. 그것이 비명계 당을 신당을 만든다 뭐 이렇게 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비명이냐 친명이냐보다 내가 얼마만큼 지역민들에게 지지를 받느냐가 핵심인 거죠. 자꾸 이 점을 간과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결국은 당선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친명여도 당선되지 않을 사람을 내보내는 경우는 지금까지 국회의원 선거에서 거의 찾기 드문 경우죠.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지역에서 누가 더 많은 지지를 얻고 또 그래서 당의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게 핵심 포인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한 지역구 지역구로 봤을 때 당선 경쟁력을 보고서 결국은 결정이 될 것이다. 친명 비명보다도 지역구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마찬가지 국민의힘도 지금 이제 제천단양 지역구가 되시는데요. 네. 아까 엄태영 의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결국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소위 말하는 2파전으로 가는 겁니까? 최지우 전 행정관하고. 저희 말고도 지금 뭐 한 2분 정도 더 국민의힘 후보가 더 나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계시군요. 예. 그래서 그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이제 한 분은 이제 복당이 안 되셔서 예. 그분 복당이 되신다면 5파전인 거고요. 그래요? 거기도. 네. 그런데 이제 만약에 뭐 그분이 지금까지 복당이 안 되셨으니까 안 된다는 예. 전제하에서는 지금 한 4명 정도. 예. 어제가 사실은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비후보 등록 설명회를 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참석하신 분이 이제 국힘 4분, 그 민주당 쪽 3분, 그다음에 이제 사실 무소속인데 이제 그분이 그분이 국힘 이제 복당 예.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떠세요? 저는 뭐 지금은 이제 시작하는 입장이라서 예. 제가 뭐 이걸 판세를 갖다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무조건 열심히 해야 된다. 그리고 무조건
제천 단양 주민 여러분들한테 다가가야 된다. 이런 마인드로 이제 열심히 뛰어볼 생각입니다. 근데 저희 그때 방송이 10월 초라고 아까 기억을 하고 계신 네네. 거잖아요. 근데 그때도 사실 이제 어느 정도 그 정권 뭐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만 그때도 이제 다 100% 이제 약간의 고민이 남아 있었던 시기라고 하신다면 아까 말씀대로 이 정부의 출범부터 같이 했고 어떤 그 성공을 위해서 다 그야말로 다 던진다는 마음으로 나오시는 거라면 오히려 더 일찍 고민이 아니라 더 일찍 그 굳혀서 생각을 하고 나오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최주 전 행정관뿐 아니라 네. 용산에서 준비하고 계신 또 많은 분들 역시 더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게 구조상 쉽지가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선거를 위해서라면 네. 한 5월 달 정도에는 다 나왔어야 돼요. 근데 저희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선거를 위한 것보단 일을 잘하자라는 모토였기 때문에 그 총선을 막 안에서도 뭐 대비를 하고 이런 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님이 의중이 뭐 일을 하고 총선보다는 이제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라 이런 모토였기 때문에 다 늦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출마를 늦게 결심한 거는 뭐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는 제가 의원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도 충분히 이 정부를 도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지금 뭐 이런 말씀드리면 그러지만 사실 국힘에는 공격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공격수가 있다고 하면 국민의힘의 공격수 없습니까? 아니, 뭐 없나요? 장예찬 정도, 장예찬 최고위원 정도, 청년 최고위원 정도 빼고는 사실은 공격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답답함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아니, 공격할 만한 얼굴이 아니신데 아니 그 얼굴로 공격하면 공격이 됩니까?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조용히 공격, 그냥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조용히 논리적으로 공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네거티브 제가 사실 그 윤석열 국민 캠프시에서부터 계속 이제 네거티브 대응 업무를 했기 때문에 조용히 뒤에서 네거티브 대응 업무도 좀 수행 좀 할 수 있게 왜냐면 제가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됐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총선 때도 그렇게 해갖고 전체 후보를 지원할 수 있는 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이 어느 포지션에서 네. 돌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빛나는 자리는 아니죠. 그런 자리가 빛나는 자리는 아닌데 저는 아니 그럼 레드 팀의 역할을 하셨던 거예요? 저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모든 네거티브 대응에서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 하여튼 뭐 그 이름 아까 무슨 팀이요? 레드 팀? 레드 팀. 이제 아, 흔히 레드 이제 팀이라고. 그걸 레드 팀이라고 부르죠. 근데 민주당도 레드 팀이라고 부릅니까? 당내. 그렇죠. 예, 이거는 뭐 그냥 속칭 속어 그래서 다시 듣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옵니다. 청주의 주거 중심 가경에 6번째 아이파크가 옵니다. 중대형 특화 설계로 만나는 아이파크 브랜드 시티의 중심. 더 커진 프리미엄. 청주 가경 아이파크 6단지 11월 오픈 예정. 1600-8280. HDC 현대산업개발. 탕정의 가치에 대해 물으신다면 이젠 위를 보세요. 탕정의 급이 다른 위치로, 더샵의 격이 다른 가치로 탕정의 프리미엄이 위로 올라갑니다. 탕정 위 세도시 프리미엄 더샵 탕정 인피니티 시티 12월 오픈 예정 1551-2230 포스코 ENC.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김민재입니다. 마약,
시작하면 끝입니다. 너도 시작해볼래? 정말 끝내준대. 청춘 끝. 집중이 잘 안 돼? 이거 하나면 끝나. 미래 끝. 다이어트해도 정말 끝내준대. 건강 끝. 걱정할 필요 없어. 뒤끝 전혀 없어. 젊음 끝. 끝난다 끝나. 이제 우리 끝까지 가볼까? 인생 끝. 마약. 당신은 이미 그 끝을 알고 있습니다. 마약. 시작이 인생 끝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오나라와 함께하는 전국민 안전 캠페인 다 함께 5초만. 산업 현장 작업 전에 5초만. 안전 장비부터 확인해 보세요. 식당에선 조리하기 전에 5초만. 소화기부터 살펴보세요. 빨리빨리 하기 전에 5초만 조심하면 모두의 안전이 계속됩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네, 구본상의 허심탄회 용호상박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전 청와대 대통령실 행정관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유행열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그리고 최재우 전 대통령실 행정관, 일명 고발요정 지우힘의 별명을 갖고 계신 최재우 행정관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까 유행열 전 선임 행정관께서는 이제 조직 관리를 주로 해오셨다고 하셨는데요. 그런 부분이 이제 본인의 강점, 커리어의 강점이다. 뭐 그게 강점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제 특성에 맞게, 제 성격에 맞게 예. 그렇게 이제 일을 해왔던 거죠. 예. 그래도 뭐 토론 붙으시면은 한 공격 잘 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지금 아까 최재우 행정관은 별명이 있어요. 저는 이름 저는 때문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땅히 이거 좀 문제가 있네. 이건 좀 더 캐릭터를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으네요. 여기 있는 이름 덕분에 그렇죠? 이름이 최지우 네. 행정관이시니까. 네, 그 배우분이랑 똑같다 보니까. 네. 근데 이게 좀 약간 그 반전이죠. 그러니까 딱 보면은 여자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남자고 남자인데 좀 사실 뭐 여리여리한 제가 그런 남자 스타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훤칠하시고 보니까. 하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반전에 있어서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매력을 좀 느끼셔서 그런 좀 별명을 붙여주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나름 국민의힘에 공격수가 없어서 답답해하고 계신. 네. 그 지금 국민의힘에 공격수가 없다고 했는데요. 네. 좀 이제 아까 뭐 장해찬 최고위원 얘기도 했으니까 공격수를 위해서 한동훈 장관이 좀 몸을 풀고 계신 건가요? 어떻습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한동훈 장관님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동훈 장관님은 그 국민의힘에 있어서는 굉장히 약간 좀 보물 같은 존재죠. 그래서 공격수로 뭐 그걸 하려고 해서 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정말로 어떻게 보면 대선 후보급으로 가실 수 있는 분이고 뭐 지금도 사실 대선 후보급이라고 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공격수로 하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러면 총선 승리를 위한 히든 카드? 총선에는 등판할 것이다라고 예측들을 밖에서는 이제 많이들 이제 거의 뭐 몰듯이 얘기들 하고 있는데 기정사실화돼 있는 거 기정사실화돼 저도 90%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행보 자체가 이젠 뭐 출마를 전제로 한 행보를 계속하고 계시는 거죠.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새로운 또 선수가 등판을 하는 거니까 상대 링에서 올라오는 거니까 긴장은 되겠습니다. 당연히. 저는 긴장할 이유가 별로 없다. 별로 없다.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이 가지고 있는 거는 지지층 결집에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대구를 다녀오시고 뭐 또 여기저기 이제 지역을 다니는 대전도 어저께는 이제 갔다 왔죠. 이제 이런 행보들이 사실은 이준석 대표의 지지층을 뺏어가는 것을 막아보고자 하는 의도가 저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국민의힘의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는 그 정도의 상징적 인물이 없는 거예요. 없다 보니까 현직 장관이 나설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동안 이분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는 지지층 결집에는 도움이 됐는데 중도 확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선거라고 하는 것은 항상 중도 확장력을 누가 더 많이 갖고 있느냐가 선거의 승패를 가름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이분이 쌓아온 캐릭터로는 저는 중도 확장에는 상당히 큰 어려움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등판하는 것이 민주당의 위협적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이제 말씀 중에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지지층을 뺏어간다라는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보면은 이준석 전 대표의 지지층이라는 게 이제 국민의힘의 더 진한 레드보다도 조금 더 색깔이 옅은 쪽이라고 보면은 결국은 한동훈 장관도 외연 가능성이 그만큼 있다는 그런 표현 아니시겠어요? 지금 이제 내용과 달리. 제가 볼 때 이준석 전 대표는 딱 겨냥을 하고 있는 게 분노한 국민들을 지금 조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대통령에게 분노한 사람들을 조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의 지지층들이 대통령을 지금 현 윤석열 대통령한테 표를 줬지만 실망을 한 거예요. 또 화도 많이 났어. 이런 사람들이 대체제로 이준석을 찾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고 그다음에 정당 정치에 실망한 사람들이 거기에 분노한 사람들이 또 이준석을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통 지난번 여론조사에서 한 3주 전 여론조사죠. 17% 정도가 나왔는데 그 만약에 지금 이 추세대로 어떤 게 흔들리지 않고 17%가 나왔다는 말씀이실까요? 이준석 신당에 대한 지지율이 17% 정도가 네. 나왔거든요. 근데 뭐 저희가 이제 이 자리에서 이제 여론조사 결과 자체는 저희가 그 근거도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그래. 뭐 좀, 그거는 그런 정도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파괴력은 결국은 그만큼 현실 정치 지금 현 정치에 대한 실망과 대통령에 대한 실망이 뭉쳐진 게 상당수가 있다. 그런데 이것을 한동훈 장관이 막을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입니다. 네, 반론을 뭐 바로 듣겠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으로 이제 유행열 후보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틀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중도 학작성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까지 본 거는 장관으로서의 한동훈을 봤지 정치인으로서의 한동훈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최근에 이거 여론조사는 아니고요. 최근에 예전에 이제 그 미국에서 대선 치렀을 때 힐러리랑 트럼프랑 붙었을 때 여론조사는 힐러리가 이겼지만 그 구글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언급된 양이나 이런 거는 트럼프가 더 많았습니다. 근데 네. 지금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오히려 이준석보다 한동훈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다는 건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동훈이라는 그 정치인으로서의 한동훈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바라는 정치인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정치인상이 아니라 약간 젊고 유능하고 그다음에 점잖고 이런 것도 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엘리트형 정치인으로서 미래 세대들이 좀 요구하는 정치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특히 젊은 세대, 청년 세대 이런 세대들한테 상당한 지지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국민의힘은 이제 최근 이제 혁신위가 출범해서 많은 이제 얘기들이 뉴스거리들이 그야말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지금 한동훈 장관을 필두로 해서 또 용산에 많은 참모진들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채비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결국 이제 총선에서 혁신이라는 이름 중에 제일 또 국민들이 알기 쉽게 인식하는 건 새로운 얼굴이잖아요. 뭐 어떤 또 뭐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인물들. 민주당은 어떤 카드들이 좀 있을까요? 뭐 지금은 아직 그런 카드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이제 새로운 인물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인재영입위원회도 만들고. 근데 만약에 그렇습니까? 거기에 새로운 인물은 아닙니다만 정말 중량감이 있었던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전 장관, 송영길 전 대표, 뭐 비례 신당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만약에 나온다면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주당 저는 입장에서? 개인적으로는 민주당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거다.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물론 그분들의 출마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지금 문제는 이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국회의 입장이 정리가 안 됐습니다. 정리가 안 됐죠. 이제 병립형으로 할 건지 준연동형으로 그대로 갈 건지 아니면 완전 연동형으로 갈 건지 뭐 세 개 중에 하나일 텐데요. 지금 선택을 한다면.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병립형으로 가고자 하는 이런 의지가 강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일방적으로 우리가 민주당에서 다수당이라고 일방적으로 끌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를 협의하는 과정들이 아직까지 진행 중이죠. 그래서 이런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추미애 또 송영길 두 분 대표, 조국 장관 이런 그 비례대표 정당, 비례정당이 과연 가능할 거냐 하는 부분에서도 아직은 의문점이 굉장히 많이 남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거제도가 지금 다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양당 모두 뭐 위성정당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국민들을 의식해서 안 된다 말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어떤 그 안으로 해서 선거가 치러진다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게다가 야권에서는 계속해서 200석 만들어서 이제 탄핵한다는 얘기를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병립형으로 가게 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뭐 여러 가지 변수들 특히 이제 이준석 변수를 생각을 해서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병립형으로 갈 가능성도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지난번에 준연동형제를 통한 뭐 위성정당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거죠. 예, 병립형의 경우는. 예. 그러나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일단 뭐 있는 준연동제라든지 연동형 같은 경우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아니 그래서 저는 완전한 연동제로 가는 게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도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저의 개인적 소신은 제대로 된 다당제가 우리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양당제가 아주 극단적인 대결 구도를 만들어내고 국민들조차도 이 대결 구도 속에서 민심이 두 쪽이 나는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지금도 겪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정치적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결국 다당제고 이 다당제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연동제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소수 정당들도 건강한 소수 정당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줘야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담겨지고 그리고 일방 독주의 그 양당의 극한 대립 이런 것도 막을 수 있는 완충지대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최지우 전 행정관은 이 선거제도 관련해서 지금 이제 어차피 거기 또 선수로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그 룰이 어떻게 결정되느냐가 선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네. 뭐 요거에 대해서 제 입장을 말씀드리자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행열 후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적인 거는 정말 맞아요. 근데 사실은 법을 만들 때는요. 사람들이 선의의 기대를 하면 안 됩니다. 법이라는 거는 이 사람들이 이걸 위반했을 때 어떻게 제재를 하고 이걸 막을까를 갖다가 강구를 하는 게 법이거든요. 근데 너무 이상주의적으로 법을 만들어버리면 위반 행위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동형이나 준연동제로 지금 가게 되면 당연히 선거 막판에 위성정당 만듭니다. 왜냐하면 다수 정당이 돼야 되는데 누가 안 만들겠습니까? 그럼 이걸 갖다가 각 당의 선의에 기대서 이걸 하겠다? 이건 저는 사실은 법으로서의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병립형으로 가더라도 이걸 자꾸 뭐 과거로 회귀하는 거다 이렇게 판단하시는데 오히려 병립형이 깔끔하긴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뭐 그냥 제도적으로 봤을 때는 뭐 정치가 과거로 회귀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가능하고 그렇지만 사실은 저는 이거는 답은 없다고 생각해요. 답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겁니다. 법은 선의에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실효성 없는 법은 법이 아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걸 바탕으로 국회의원분들이 굉장히 많은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좀 돌아와서요. 아까 한동훈 장관 뭐 공격수 뭐 얘기하다가 좀 이제 얘기가 이렇게 갔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제 국민의힘에서 나온 얘기는 이제 원희룡 장관 뭐 이제 뭐 장관들 두 분 외에도 원희룡 장관은 공격수입니까?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있는데도 자기는 불사하겠다. 개항 을에서 붙어볼 의향까지도 지금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 정도면 공격수 아닙니까? 원희룡 장관님도 저희 당에서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죠. 근데 이제 원희룡 장관님 같은 경우에는 정치를 오래 하셨고 그리고 이제 대선 때도 뭐 대장동 일타 강사다 해갖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활약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이제 정치를 하고 뭘 하신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공격수로의 역할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니 그 굉장히 그 뛰어난 공격수 아니에요? 뛰어난 공격수죠. 근데 공격수가 갖춰야 되는 게 너무 무게감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원희룡 장관님은 너무 무게감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니, 그러면서도 굉장히 날카로워요. 예, 아주 굉장히 날카롭고 하긴 한데 솔직히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싸움이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막싸움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당에 막싸움 하실 분들이 없어요. 많은 것 같은데. 아유, 생각보다 없습니다. 진짜 생각보다 없어요. 제가 맞아요. 경선 대선 할 때도 뭐 이렇게 네거티브나 이런 거 발굴해도 뭐 내가 먼저 하겠다 이러시는 분들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의원분들 중에. 네. 예. 지금 네거티브 얘기하니까 시간이 이제 많이 가고 있는데 사실 요즘은 저희가 이 용호상박하면요 거의 이제 민주당은 이제 옆에서 이제 구경하면서 돼가는 걸 좀 구경하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이 워낙 저기 뭐 엎치락뒤치락이 많아서 이 얘기를 그렇게 갔는데 뭐 좀 죄송스럽지만 민주당 최근에 뉴스 나온 거는 그 최강욱 전 의원의 그 뭐 암컷이 설치는 암컷 이게 나왔어요. 이게 지금 물론 이제 당원권 6개월 정지로 지금 이제 결정은 됐습니다만 뭐 본인이 거의 또 이제 사과한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옆에서 국민의힘 돼가는 거 보면서 이제 그래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걸 계속 어떤 의미로는 고춧가루가 뿌려지는 걸 수도 있고 또 반면에 또 이게 뭐 문제냐 이렇게 그렇게까지 문제 아닌데 언론이 키우는 거 아니냐 이런 당내 또 일부의 개딸들의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좀 제발 이런 정치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6개월 뭐 저 당원 자격 정지가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더 세고 더 가혹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정도면은 솜방방이다. 그러니까 그냥 조심해라고 해서 조심할 문제가 아니다. 이건 지금 우리가 막 이제 그렇잖아요. 왜 우리도 그 운동장에서 축구를 격렬하게 하다가 보면 이게 얼마나 과열됐는지도 모르고 몸이 다치는 순간까지도 막 뛰는 이런 거를 볼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막 달아오르는 거예요. 막 달아올라서 내가 잔뜩 흥분된 상태에서는 차분하게 무슨 논리적인 말을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강력하게 머리에 가서 콱 꽂히는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려고 애를 쓴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해놓고도 내가 뭐가 잘못했는데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 정치가 훨씬 더 합리적이고 또 그 국민들에게 지지받는 이런 정치를 하려면 제발 이런 발언들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건 우리 당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죠. 네. 근데 지금 이제 그야말로 좀 뭔가 이렇게 격앙된 상태나 뭔가 이렇게 흥분 상태에서 좀 말이 이제 이렇게 잘못 나올 수 있다는 얘기는 하셨는데 민주당이 사실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나요?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표현으로 따지면 옆집에서 지금 뭐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하는 거 보면서 이제 좀 전열을 다져갈 수 있는 때인데도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나온 거는 내부가 과열돼 있는 거예요. 내부가 지나치게 당내에서도 뭐 불필요한 수박 논쟁을 한다거나 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물론 체포동의안 영장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도 또 이제 어지간히 이제 벗어났습니다만 그 과정이 너무 치열했던 거죠. 너무 치열하고 그 치열한 과정을 겪다 보니까 쉽사리 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데 결국 우리가 다음 대선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으려면 훨씬 더 품격 있는 언어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지지할 수 있는 이런 합리적이고 그런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국민들이 일부의 그 적극적 지지층은 거기에 광분하고 이게 좋다 하고 이제 속 시원해 하는지는 모르지만 국민들 대다수는 거기에 눈살 찌푸리잖아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민주당이 그 전에 왜 김은경 혁신위원장 때도 노인 관련해서 발언 때문에 좀 곤욕을 치렀고 얼마 전에 이제 청년 관련해서 현수막 때문에도 그랬고 노인, 청년, 여성 뭐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잘 갈 텐데 이거는 왜 이런 프로토콜이 생기고 있을까요? 민주당의 어떤 내부의 아까 과일이라 말씀하셨는데 네, 그 정신 못 차려서 그런 거죠. 정신 못 차려서 네, 정신 못 차려서 그런 거예요. 쓸데없이 더 잘해보려다가 더 그 나를 좀 더 좀 돋보여 보겠다는 이런 욕심도 거기는 작용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잦은 실수가 생기는 거죠. 네. 저는 이럴 때일수록 더 차분하게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진짜 원하는 거는 국민들에게 이런 험한 말을 하는 게 국민들이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그걸 알아달라는 거 아니에요? 또 그걸 그 아픔을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처방을 내놔달라고 하는 건데 엉뚱한 얘기로 자꾸 국민들의 마음을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최지민 의원님 덧붙이실 뭐 저희야 사실 뭐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는 그 암컷 발언에 대해서는 정말 뭐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고 그냥 사실 그건 뭐 모두가 다 충격을 좀 받긴 했으니까요. 저 정말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 정치하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그냥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두 분 이제 슬슬 보내드릴 때가 됐는데 이제 앞으로 12월 이제 중순 12월 12일인가요? 이제 예비후보 등록 시작하는 날도 점점 다가옵니다. 어떻게 더 이 국민들의 또 지역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두 분 좀 들으면서 마칠까 하는데요. 예, 유행열 전 선임행정관. 예, 이게 저는 요즘 이제 아침에 그 이제 출근 인사를 하고 있어요. 이제 거리에서. 예, 거리에서 벌써 이제 그게 한 2주째 그걸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한 2달을 그렇게 이제 거리에서 하루도 쉬지 않고 한 적이 있고 이제 지금 이제 다시 시작을 했어요. 다시 시작한 이유가 문제의 본질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다른 얘기 할 필요가 없다. 문제의 본질은 지금 대통령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잘 해주면 되는 문제인데 대통령께서 지금 계속 실수하고 이거 제대로 본질을 꿰뚫고 있지 못한 이런 국정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피켓을 문제는 대통령이야 하고 이제 피켓을 들고 있어요. 주로 그 피켓 들고 이제 몇 달 전부터니까 그렇게 해서 또 이제 지역민들께 계속해서 좀 이름도 알리시고 지금 이렇게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애둘러 가는 것이 아니고 문제의 본질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정치인이다. 피해 가서는 안 된다 하는 이런 생각으로 제가 피켓을 들고 지금 거리에서 다시 섰습니다. 네. 최지호 전 행정관은 어떻게 움직이실 계획이신가요? 일단은 저는 일단 제가 어떻게 움직이냐는 것보다 내년 4월 10일 총선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권 교체는 됐지만 아직 완전한 의미의 정권 교체가 되진 않았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님의 국정 지지율이 낮지만 사실 저희 그 정부에서는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 여러분들에게 내년 총선에서 좀 한 번 더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내년 총선이 완전한 의미의 정권 교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일조할 수 있도록 제천 단양 시민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저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르노 125주년 기념 감사 이벤트와 코리아 세일 페스타의 역대급 만남. 11월 전에 없던 혜택이 당신을 찾아갑니다. 차종별 최대 11.9% 혜택과 0.9%의 낮은 금리까지 오직 11월 한 달만. 지금 가까운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르노 코리아 자동차. 안녕하세요. 문가영입니다. 함께 암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하나생명이 세계와 만납니다. 마침내 글로벌 안보호 서비스로 암에 맞서는 전 지구적 협력이 시작됩니다. 생명의 역시 오직 하나생명으로부터.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습니다. 네, 9번상의 허심탄회 오늘 용호 상박으로 함께했습니다. 두 분 특히 이제 추워지는 날씨에 또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이제 계속해서
지역민 속으로 더 뛰어드시려면 또 뭐 아침에 저기 피켓 이것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건강 관리들 잘 하셔야겠습니다. 예. 네. 예. 하여튼 감기 걸리지 않도록 지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좀 전에 보니까 뭐 텀블러에서 뭐 이렇게 꺼내서 드시기도 제가 목 감기가 이미 왔어요. 아 그러세요? 네, 그걸 예. 조심조심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예. 최지우 행정관님도 이제 제천단위랑 또 거의 춥죠?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MBC 충북 건강 캠페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선홍 과장이 조현병에 대해 전해드립니다.